창밖의 햇살이 병실 커튼 틈으로 조심스레 스며듭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정우의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얇게 꽂혀 있고 미세한 진동과 함께 생명 유지 장치의 불빛이 깜빡입니다. 은주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줍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옆 침대의 노인은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고 간호사는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수액줄을 교체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지만 그는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차트를 들여다보는 간호사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오늘은 좀 나아 보이시죠? 간호사의 말에 은주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조금요, 오늘은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살피며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은주야,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이 스치는 듯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주는 잠시 말을 잃고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서지는 빛이 병실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 최 과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트를 확인한 뒤 은주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우는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반듯한 글씨로 괜찮다라는 단어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늘 괜찮다고만 했죠.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수첩을 접고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사랑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다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봉투를 스쳤고 금빛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말없이 닿아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수액줄 사이로 빛이 비쳤고 그 안에서 기포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은주는 출근과 병문안을 반복하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내용물은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과 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점점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숨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매일 의사에게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은 희망도 단념도 아닌 그저 공허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우의 눈동자는 점점 멀어져 갔고 대신 그가 남긴 침묵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의료기기에서 들려오는 삐 소리만이 유일한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는 시은이 회사를 쉬고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불을 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내일은 회사 친구들이랑 결혼식 준비하러 가요. 정우는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침대 위를 더듬었고 간호사가 재빨리 수액을 조정했습니다. 은주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눈가를 가렸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급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그녀는 커피를 떨어뜨린 채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산소 마스크가 정우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은은 침대 곁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잠깐만요를 되뇌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이어지고 주사기가 바뀌었지만 곧 기계음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춘 순간 은주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도 없이 주저앉아 병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줄을 정리하고 하얀 천을 덮었습니다. 복도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닿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봉투가 사라진 탁자 위를 오래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은주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벗어놓은 신발 한 켤레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도 남편이 읽다 만 신문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반쯤 마른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그 잔을 쓰다듬었습니다. 잔 속에는 굳은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이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우의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아주 약하게 풍겨왔습니다. 옷주머니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은주는 낡은 수첩과 펜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날짜가 빽빽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인동 우체국 사서함 34번.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비며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메모 같았지만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그 주소를 따라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서 있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정우님 명의로 보관 중이던 우편입니다. 은주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고 사진 가장자리가 약간 발에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괜찮다 여보. 이 말이 내 마지막 사랑이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사진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남편의 모든 말보다 더 크게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주의 손끝엔 여전히 봉투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둔 채 매일같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시은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아빠 편지예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시은은 편지의 글씨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필체는 어린 시절 생일마다 카드에 써주던 아버지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시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은주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짧은 문장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시은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긴 다른 물건은 없을까요? 잠시의 정적 후 간호사는 기억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박스가 하나 있어요. 환자분께서 퇴원 전 정리해 두신 것 같아요. 다음 날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우의 수천 몇 건과 메모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종이 묶음을 풀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0일 편지 전달 예정. 은주는 그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날짜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던 날 정우가 외출 허락을 받아 잠시 병원 밖으로 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우체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의 냄새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그날의 정우가 다시 다녀간 것처럼 따뜻하고도 슬픈 바람이었습니다. 은주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노인 병동 사무실, 같은 환자.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잠시의 정적 후 간호사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 퇴원하셨어요. 김정우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은주는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다른 환자들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최 과장은 차트를 정리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까지 병동 분위기를 바꾸셨죠. 환자들에게 농담을 하고 밤에는 불안해하는 사람 옆에서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 말에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들려오던 남편의 낮은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퇴근하던 길 한 간호사가 은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편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들. 그녀는 병원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편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바람 한 줄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여보. 그 한마디가 마치 위로처럼 바람에 실려 가슴속에 닿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어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따뜻함을 또 하나 배웠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던 어느 날 은주는 지역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돌봄 상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성이다가 신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병원 환자 가족 상담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기억과 슬픔이 섞인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환자 가족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의 병세를 걱정했고 또 어떤 이는 버티는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예전의 자신과 겹쳐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하시던 일과 닮았네요. 젊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퇴근 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옆에 짧은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당신이 했던 말을 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종이 위에 글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려다 책상 밑으로 떨어진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스티커가 붙은 미처 열지 못한 병원 서류 사이였습니다. 봉투에는 간호사에게 전달되지 못한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익숙한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라면 잘해낼 거야. 나는 알고 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괜찮다라는 말이 이제는 자신에게 건네는 용기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주말, 시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은 속삭이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은주는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작은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액자 속의 정우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은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딸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건 아빠가 내 결혼식 날 읽어주고 싶어 하던 편지야. 시은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은아, 내가 웃을 때 세상이 환해진단다. 그 웃음을 오래 지켜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신랑의 손을 잡으며 무대 위로 걸어 올랐습니다. 축가가 울리고 하객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의 자락이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정우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다, 여보. 우리가 해냈잖아. 예식이 끝난 뒤 은주는 홀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며 바람에 스쳤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슬픔이 아니라 완전한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산책로를 따라 불어오던 봄날이었습니다. 은주는 손에 흰 꽃다발을 들고 묘지 언덕을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발끝에 닿는 흙의 촉감이 부드럽고 새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묘비 위에는 지난 겨울 내린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위로 벚꽃잎이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묘비를 쓸었습니다. 그 차가운 표면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하얀 종이에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괜찮다는 말이 나에게 건넨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다 읽은 뒤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묘비 옆에 작은 틈 사이에 살짝 꽂아 넣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편지 가장자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가지 사이로 쏟아지고 그 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자 정우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섞여 들렸습니다. 괜찮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살아보는 것. 그녀는 돌아서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본 언덕 위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벚꽃잎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제 이별이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말처럼 모든 것이 정말 괜찮아진 순간이었습니다.